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예전엔 연락 한 번이면 달려오던 사람들도 이젠 각자 바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다 끊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없으면 노후는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단순히 곁에 남아있다고 해서 다 소중한 관계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할 필요 없고 모두를 끝까지 끌어안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관계가 없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삶의 의미마저 흔들릴 겁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사람입니다. 즉, 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쌓아온 걱정도 감당해야 할 일도 늘어갑니다. 이럴 때 옆에서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는가? 이게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른이 된 후 하루에 몇 번이나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사소한 일에도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우울감을 낮추고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음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걱정과 책임들이 웃을 여유조차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가려 해야 하고 괜히 오해를 사지 않으려 조심하고 돌아와서도 괜히 저렇게 말했나? 하며 후회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별다른 이야기 없이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집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피식 웃게 되고 괜히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복잡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랜 친구여야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이라도 함께 있으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만났지만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감정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지함은 인생을 무겁게 하지만 유머는 인생을 가볍게 만든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와 함께 웃고 나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운 날이 많을수록 삶은 더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둘째, 내 말을 흘려듣지 않는 사람. 듣는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들어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연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기분이 들 때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게 다 그런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말이야.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인데 오히려 더 답답함만 남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괜히 말했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말하는 걸 줄이게 되고 결국 혼자 사귀는 게 익숙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말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내내 그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나를 평가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고민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 그거 나도 겪어봤는데 말이야.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침묵하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진짜 관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과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흘려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지가 아니라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더 빠르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를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중심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며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지만 진짜 유대감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내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수가 줄었네.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힘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별말 안 해도 내가 달라진 걸 먼저 알아채주는 사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타인이 나의 감정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 안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정을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훨씬 따뜻하고 단단해집니다. 진짜 관계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우정은 1000개의 말보다 한순간의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느껴진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셋째, 가식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관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고 괜한 말을 했다가 후회하고 만날 때마다 긴장해야 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래 만나지 않아도 편합니다. 몇 달, 몇 년 만에 봐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경험이 노후의 심리적 안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은 돈도 성공도 아닌 내가 나일 수 있는 공간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너는 너대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 성공했을 때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관계. 그렇게 살면 안 돼. 가 아니라 그래도 너는 너답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는 경험은 자존감과 정신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관계는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과 맺어집니다. 또한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돌아와서도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며 내가 괜히 저렇게 말했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고 어떤 대화를 해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말해도 될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해집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도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말을 멈추는 순간 갑자기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정말 편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을 공유할 수 없는 사이라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대화가 많아서 편한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가 진짜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까지 정서적 안정을 주는 사람, 즉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 인생이든 힘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람은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면 이제는 더 나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두 사람 중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장과 활력을 주는 사람, 즉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설레는 일이 없네. 뭘 해도 그냥 그런 느낌이야. 나도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젊을 때는 늘 새로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도전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 괜히 변화 줬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멈춰도 되는 걸까? 사람은 움직일 때 살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불평과 걱정만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활력을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노후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익숙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비슷한 생각만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답답한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어릴 땐 뭐든지 새로웠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 처음 경험하는 것들,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거 다 해봐서 알아. 이제 와서 뭐가 새롭겠어? 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수록 뇌의 활동도 점점 둔해지고 삶의 활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늘 그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자. 지금이 딱 좋은 때야. 도전해봐. 너 이거 생각해봤어? 완전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그냥 쉬려고 했던 사람이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SNS를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심지어 소소한 창업까지 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걸 이 나이에 하게 될 줄이야. 이렇게 말하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결국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철학자 괴테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더 넓어진다. 둘째, 건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불평하고 그 나이에 뭘 해? 이제 와서 뭘 바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평생 살림만 하셨던 65세 영희 씨.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나 요즘 유튜브 시작했어. 라며 영상을 편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처음엔 피식 웃었지만 막상 친구가 재미있게 하는 걸 보니 왠지 자신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처음엔 어렵고 어색했지만 영상 하나, 두 개 올리다 보니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나도 할 수 있구나. 지금은 10만 구독자를 넘긴 멋진 유튜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곁에 누가 있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늘 그냥 편하게 살아. 그 나이에 무슨 변화야?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삶이 멈춥니다. 반대로 이거 너라면 진짜 잘할 텐데. 이 정도에서 멈출 거야? 넌 더 할 수 있어. 나도 새로운 걸 시작했어. 너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곁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만 봐도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친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 괜히 따라 해보고 싶고, 지인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 나도 뭔가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자극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변인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활동적인 친구를 사귀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운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강요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줍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는 이렇게 삶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나요? 셋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어릴 땐 배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새로운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와서 뭘 배워?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삶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노후를 진짜 활기차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함께 운동을 시작하는 친구,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 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동반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배움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70대가 넘어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한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코드 하나 잡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나이에 뭘 하냐는 말 대신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 작은 공연에도 서게 되고 노래를 부르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돼요. 이게 바로 함께 배우는 관계가 주는 힘입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오래 도전을 이어갑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면 꾸준히 하게 되죠. 독서도 혼자 하면 금방 흥미를 잃지만 함께 나누면 더 깊이 읽게 됩니다. 이처럼 곁에 배우고 성장할 사람이 있으면 노후는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을 주는 사람, 성장과 활력을 주는 사람. 이 두 관계가 있으면 노후는 외롭지 않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계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가식 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곁에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인간관계는 우리가 먼저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사람에게 한마디 연락을 해보세요.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고 여러분의 마음도 덩달아 포근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